북한을 의식해서 조용히 치른다지만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독수리 연습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북한 지휘부 제거를 위해 창설된 우리 군의 특수임무여단도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송기에서 줄줄이 뛰어내립니다. 특수부대 침투를 도맡아 지원하는 미군의 MC-130 수송기입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와 해피 레이더 등을 장착해 악천 속에서도 75m 이하 저고도로 고속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열 추적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적외선 방해 장비도 갖춰 핵 미사일 기지 파괴, 적 수뇌부 제거 등의 특수작전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한미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MC-130 2대를 이용해 침투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군에선 지난해 12월 적 지휘부 제거를 주임무로 창설된 특수임무 여단도 미측과 처음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대화 국면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적의 핵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강한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한미 해병대가 벌이는 쌍용 훈련에는 수직 이착륙 성능을 갖춘 F-35B 스텔스기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접목한 오스프리 수송기도 동원됐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공부를 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도 생소한 레드벨벳이라는 우리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3일로 예정된 남북 합동 공연을 볼 거란 관측을 깨고 예술단 첫 공연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공연을 봤으니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공연을 봤고 출연 가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봄이 온다고 했으니 가을엔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며 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의의 앞길에는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그치지 않고 양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셔틀 회담을 넌지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격의 연속이지만 정작 우리 공연단 보도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외하곤 다른 노랫소리는 뺐고 레드벨벳 등 아이돌 공연 영상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상을 좀먹는 날라리풍에 대한 경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TV의 이번 공연 방송도 아직 계획엔 없습니다. 미국에선 원래 국방부가 군사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국무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에 애를 쓰죠. 그런데 국방장관보다 훨씬 더 강경한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군사 옵션을 주장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반면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군인으로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 언론들이 이 두 사람의 충돌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군사 옵션을 속삭일 거란 우려가 국방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도 북미 대화가 북한의 시간 벌기용이라는 볼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They're about 9 months to a year away of having a missile with a nuclear weapon on top. He sees these negotiations as a way of buying time. That's what they've done in the past. 결국 매티스 혼자 힘으로는 볼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강경론을 막는데 역부족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백악관이 5월로 합의된 북미 회담에서 강력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는 기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은 왔나라는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남북이 오감에 펼치고 있는 화려한 공연이 꽃이라면 분명 한반도에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핵 문제 해결이 문제라면 봄이 오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평양 합동 공연을 우리는 이제 봄이 온다로 했잖아요. 봄이 왔다가 아니거든요. 오지 않았으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근데 김정은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가을에 서울서 공연하자.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의 발언 내용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가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중을 여과없이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대북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죠. 한국을 확실하게 끊어냈고요. 다음 타겟인 중국 역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손을 봐둔 형국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은 이렇습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6월, 7월. 7월이면 종전 선언일이 있기 때문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9월에 다시 한번 셔틀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인데, 자, 봄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전 세계를 향한 안보 위협이 없어져야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남북간에 벌어졌던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김 회장이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있었고요. 판문점에서는 남북으로 가며 계속 회담이 벌어지고 있고, 자, 내일이면 다시 한번 우리 공연단의 평양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요, 확실히 봄이 온 듯하지만 남북이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화예술 공연, 뭐 정치 색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김영코도 잘 알겠지만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레이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뢰하지만 우리는 검증하겠다. 바로 소련의 비핵화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북한을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분위기인데요. 오늘 네. 마크 네퍼 미국 대사대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North Korea, but our purpose in any meeting, first and foremost, will be to emphasize tha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and non-negotiable. 네, 봄을 아직 말하지 말라.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평가 이렇고, 현재 외형적으로는 뭐 풍악을 울리고 우리가 잔치는 시작했습니다만 네. 본질적인 거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언론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 밑에서는 혹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한 최근 남북 관계 패턴은 이렇습니다. 네. 자, 공식 대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는데 물밑 대화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기 보이는 북한 전문가죠. 오른쪽에 김상균 국정원 차장은요. 최근 평양에 살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은 김정은과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김영철 통전부장, 네. 그가 우리 기자들한테 사과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젯밤 상황인데요. 자, 공연에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었는데 취재를 하지 못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김영철이 우리 기자단의 숙소인 고려호텔까지 아침에 9시 20분에 직접 찾아와서 취재 제한이 있어 불편하다던데 네. 명문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국을 대표해서 잘못된 일에 사죄를 할까?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한 저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천안함 주범이라고 한 것 같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라, 자, 남측의 보수 언론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주범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자, 그리고 그 사과 역시도 네. 김정은의 확실한 지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정은 동의 내지는 지시 없이 이런 말 했다면 뭐 목이 온전할 수 없겠죠. 네. 자, 취재를 막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천안함 관련해서 사과를 내놔야 되는데 엉뚱한 사과를 했다는 것까지 저희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하태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을 의식해서 조용히 치른다지만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독수리 연습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북한 지휘부 제거를 위해 창설된 우리 군의 특수임무여단도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송기에서 줄줄이 뛰어내립니다. 특수부대 침투를 도맡아 지원하는 미군의 MC-130 수송기입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와 해피 레이더 등을 장착해 악천 속에서도 75m 이하 저고도로 고속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적외선 방해 장비도 갖춰 핵 미사일 기지 파괴, 적 수뇌부 제거 등의 특수작전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한미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MC-130 2대를 이용해 침투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군에선 지난해 12월 적 지휘부 제거를 주임무로 창설된 특수임무 여단도 미측과 처음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대화 국면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적의 핵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강한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한미 해병대가 벌이는 쌍용 훈련에는 수직 이착륙 성능을 갖춘 F-35B 스텔스기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접목한 오스프리 수송기도 동원됐습니다. 북한을 의식해서 조용히 치른다지만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독수리 연습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북한 지휘부 제거를 위해 창설된 우리 군의 특수임무여단도 연합훈련에 처음 투입됐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미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송기에서 줄줄이 뛰어내립니다. 특수부대 침투를 도맡아 지원하는 미군의 MC-130 수송기입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와 해피 레이더 등을 장착해 악천 속에서도 75m 이하 저고도로 고속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열추적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적외선 방해 장비도 갖춰 핵 미사일 기지 파괴, 적 수뇌부 제거 등의 특수작전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한미 특수전부대 요원들도 MC-130 2대를 이용해 침투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군에선 지난해 12월 적 지휘부 제거를 주임무로 창설된 특수임무 여단도 미측과 처음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대화 국면에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적의 핵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강한 압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한미 해병대가 벌이는 쌍용 훈련에는 수직 이착륙 성능을 갖춘 F-35B 스텔스기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접목한 오스프리 수송기도 동원됐습니다. 김정은이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등장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공부를 한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도 생소한 레드벨벳이라는 우리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정은은 3일로 예정된 남북 합동 공연을 볼 거란 관측을 깨고 예술단 첫 공연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will be to emphasize tha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and non-negotiable. 네, 봄을 아직 말하지 말라 그런 경고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평가 이렇고 현재 외형적으로는 뭐 풍악을 울리고 우리가 잔치는 시작했습니다만 네. 본질적인 거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언론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 밑에서는 혹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한 최근 남북 관계 패턴은 이렇습니다. 네. 자, 공식 대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하는데 물밑 대화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기 보이는 북한 전문가죠. 오른쪽에 김상균 국정원 차장은요. 최근 평양에 살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은 김정은과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김영철 통전부장. 네. 그가 우리 기자들한테 사과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젯밤 상황인데요. 자, 공연에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었는데 취재를 하지 못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김영철이 우리 기자단의 숙소인 고려호텔까지 아침에 9시 20분에 직접 찾아와서 취재 제안이 있어 불편하다던데 네. 명문을 직접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국을 대표해서 잘못된 일에 사죄를 할까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한 저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손을 받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은 이렇습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가능하다면 6월, 7월. 7월이면 종전 선언일이 있기 때문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9월에 다시 한번 셔틀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인데, 자, 봄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전 세계를 향한 안보 위협이 없어져야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남북간에 벌어졌던 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김 회장이 왔다 갔고요. 그다음에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이 있었고요. 판문점에서는 남북으로 가며 계속 회담이 벌어지고 있고, 자, 내일이면 다시 한번 우리 공연단의 평양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는요, 확실히 봄이 온 듯하지만 남북이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화예술 공연, 정치 색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김영코도 잘 알겠지만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레이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뢰하지만 우리는 검증하겠다. 바로 소련의 비핵화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북한을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분위기인데요. 오늘 네. 마크 네퍼 미국 대사대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willing to engage with North Korea, but our purpose in any meeting, first and foremost, 대통령의 귀에 군사 옵션을 속삭일 거란 우려가 국방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도 북미 대화가 북한의 시간 벌기용이라는 볼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They're about 9 months to a year away of having a missile with a nuclear weapon on top. He sees these negotiations as a way of buying time. That's what they've done in the past. 결국 매티스 혼자 힘으로는 볼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강경론을 막는데 역부족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백악관이 5월로 합의된 북미 회담에서 강력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는 기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은 왔나라는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남북이 오감에 펼치고 있는 화려한 공연이 꽃이라면 분명 한반도에 봄은 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핵 문제 해결이 문제라면 봄이 오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평양 합동 공연을 우리는 이제 봄이 온다로 했잖아요. 봄이 왔다가 아니거든요. 오지 않았으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근데 김정은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가을에 서울서 공연하자.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의 발언 내용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가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중을 여과 없이 반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대북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죠. 한국을 확실하게 끊어냈고요. 다음 타겟인 중국 역시 올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공연을 봤으니 단독 공연이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공연을 봤고 출연 가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봄이 온다고 했으니 가을엔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며 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례의 앞길에는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그치지 않고 양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셔틀 회담을 넌지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격의 연속이지만 정작 우리 공연단 보도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외하곤 다른 노랫소리는 뺐고 레드벨벳 등 아이돌 공연 영상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상을 좀먹는 날라리풍에 대한 경계로 보이는데 조선중앙TV의 이번 공연 방송도 아직 계획엔 없습니다. 미국에선 원래 국방부가 군사적 해결책을 준비하고 국무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에 애를 쓰죠. 그런데 국방장관보다 훨씬 더 강경한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이런 공식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군사 옵션을 주장해온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반면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군인으로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매티스 국방장관. 미국 언론들이 이 두 사람의 충돌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볼턴이 트럼프